네, 안녕하세요.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요, 풍백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이제 베스트셀러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최고 인기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풍백 임다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임다혜 대표님의 20대가 궁금해요. 어떤 20대였어요? 저도 정말 비슷하게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대학생 때 딱 지금처럼 이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막 오르는 시기에 이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네.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리니까 이 기회를 못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이 있는 거 맞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 못 잡으면 영원히 이제 못 잡을 것만 같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공감하면서 아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 후배들이긴 하죠. 30대, 40대 분들 중에서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한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불안한 게 은퇴할 준비가 안 됐는데, 네네.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뭐 조기 은퇴하기 이런 게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퀴즈 분덕에 유퀴즈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오기도 했고,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도 특집 기사 시리즈로 네. 조기 은퇴하신 분들 막 인터뷰한 데서 기사들이 막 실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없고, 보통 40대 분쯤에서 저는 은퇴를 하시는데, 그게 은퇴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은퇴한 것의 바람직한 모습인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고민들도 해보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제가 일단 이번에 책을 올해가 아니구나. 이제는 작년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2022년도니까 2021년도에 책을 내셨습니다. 네, 작년에 책을 낸 게 딱 네.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인데 그렇죠. 그 책을 낸 이유가 그 인생을 이제 계획적으로 살아보게 된 저의 과정을 다룬 거예요. 그렇죠. 이 계획 자체를 왜 세우게 됐냐면은 원래 다이어리 쓰기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네. 애초에 저희가 결혼했을 때 그때가 이제 몇 년 전이야? 12년 전? 네. 2010년 정도? 이때쯤에는 조기 은퇴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신조 같아요. 제가 한 2018년 전부터 한 서양 쪽에서 파이어족 개념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족을 해석한 거구나. 네, 그쪽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조기 은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대신 막연하게 네. 저희 남편도 IT 개발자고 저도 IT 직종에 있다 보니까 네. IT 직종 본부장님, 팀장님이 40대 초중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40대 초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이 회사에 남아있질 않네? 그럼 이분들은 어디 가는 거지? 그럼 우리도 40대 중반 정도에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기 은퇴를 내가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고지를 받은 것처럼 지옥에서 고지를 받은 것처럼 네. 회사 딱 나가서 본부장님과 팀장님을 만난 순간 네. 니네는 40대 중반 되면 잘리는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40대 중반 저희가 동갑이랑 결혼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네. 29살 11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딱 15년 정도만 있으면은 잘릴 수도 있겠다. 이게 조기 은퇴를 당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이때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면은 노후 준비를 15년 사이에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계획을 짜게 되고 그걸 실천했던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정에 묶여서 책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책 정말 좋았었고 저희 다도다도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었고 아마 그건 지금은 시기를 타지도 않은 책이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조기 은퇴에 대한 그 니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임다혜 대표님한테도 있었고 지금 아마 비슷한 연령대들 아니면 조금 더 어린 분들한테도 그런 니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자가 아니라 조기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게 조기 은퇴라는 말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노는 것들을 조기 은퇴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 적당한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눈치 안 보고 직장생활 하지 않고 사는 것들도 조기 은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민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20대 분들은 당장 생계,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체 이렇게 너무나 생계 자체 유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고민인데 30, 40대 분들은
이제 언제 회사를 그만두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이 굉장히 양극화되는데 여기 사이에서 사실 부동산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30, 40대 분들은 결혼할 때 우연히 부동산을 이제 신혼 때 사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죠. 이게 갑자기 서울에 그냥 내 집 마련을 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20억 정도 가면은 네. 이제 난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옆에 더 비싼 집들이 보이면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네. 조기 은퇴냐, 뭐 좀 더 일해서 갈아타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20대 분들은 나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아예 이 집을 소유할 기회조차 잃었구나. 나는 직장을 가질 수조차 있을까? 이렇게 완전히 고민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로 약간 남녀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 같은 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두 세대를 다 겪어봐가지고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왜냐면 제가 제가 20대 때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20대 때 2006년도부터 2008년도 정도가 네네. 지금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집이 사실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 이제 사업이 두 차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저희 집은 이제 저소득층으로 이제 전락을 하면서 사업을 할 정도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네네. 이제 상류층이었었는데 네네. 저소득층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지셨다. 네. 어느 정도 상류층이었냐면은 그냥 아빠가 휴가를 가고 싶을 때 한 달 동안 그냥 가요. 한 달 동안? 네네. 그냥 진짜 전국을 상층 다니면서 맞네. 호텔을 다니면서 자, 예전에 호텔로 가는 것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거지. 옛날에는 호텔로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듣기 드물었는데. 네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 호텔 다니면은 전국에 다니면은 이상하게 각지에서 형님 하면서 누군가 막 마중을 나와 있고 이 정도로 네. 약간 아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 번 이제 부도가 나고 두 번째 재기할 때 IMF가 터지면서 아이고. 네. 이게 건축 관련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설 경기 붐을 타고 잘 되시다가 네. IMF 때 이제 딱 거의 결정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저소득층 되면서 거의 굶거나 막 전기가 끊어지고 정말 굉장히 전기가 끊어지기까지 했어요? 네, 집에 왔는데 촛불 켜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이고. 동생들이랑. 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이제 3,000원 벌면은 그걸로 저희 동생이랑 저랑 이제 준비물 값이나 그렇게 해결하고 하루에 3,000원 버는 전단지 알바를 하고 그걸로 동생과 본인의 학급 준비물을 준비했다. 네네. 아. 그래서 애초에 다이어리 쓰고 시간 관리 시작했던 게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네네. 중간에 담을 타고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고 다시 담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네. 아유,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하네요. 예. 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짜는 운동도 되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시간 네. 관리 때문에 저도 다이어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 약간 공부는 잘하고 싶고 네. 당시에 저는 또 되게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만화도 그려야겠고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근데 이게 막 어려운 생활을 겪다 보니까 원래 꿈은 이제 천문학자 뭐 이런 게 되게 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칼세이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칼세건 저걸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엄청 진짜 별 좋아했구나. 코스모스. 되고 싶었는데 제가 악에 맞춰서 네. 대학교를 이렇게 이제 경영학과로 갑니다. 돈을 벌어봐야겠다. 네. 야, 예. 왜냐면 집이 이제 쫄딱 망해서 이제 이것저것 집에 막 빚쟁이들이 와서 막 뒤집어 엎고 집 네. 막 왕따 당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네. 돈이 없으면 애들 사이에서 좀 티가 나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왕따를 당하고 위축되죠. 네. 네. 그리고 막 운동화가 이게 고무가 반 쪼개져서 맞아요. 하다 네. 보니까 걸을 때마다 막 모래가 들어오고 이제 예, 저것도 하는 거 알아요. 맞아요. 비 그래서- 오는 날은 또, 아우, 참, 끔찍하죠. 갑자기 예. 옷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제 주위에 가면 막 냄새 난다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따를 막 당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와게 봐서 경영학과를 갔는데 경영학과를 갔더니 더 양극화되어 있는 거예요. 경영학과 안에 막 재벌 2세, 3세들이 와 있고 아니면 아예 저처럼 아예 돈 없는 애들이 죽어라 공부해서 와 있고 아, 경영학과를 가는 목적 중에 두 가지가 있구나. 한 분은 집이 잘 사니까 집에 네네. 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경영학과 맞아요. 가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돈에 원한이 사무 쳐서 돈을 좀 제대로 벌어봐야겠구나. 그러신 분들이 있긴 하겠군요. 네네. 그래서 같은 점수를 받고 같은 대학에 같은 경영학과를 왔는데 이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그건 또 몰라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또 그런 분위기인 줄 몰랐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네. 한
부류는 저처럼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딴짓을 알아보고 돈 버는 방법 뭐가 있나 네. 알아보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이제 뭐 국토대장정, 대학생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네네. 국토대장정하고 이제 뭐 봉사활동하고 어학연수 갔다 그렇지. 오고 아. 하면서 이게 스펙을 쌓으면서 자격증하고 집에서 학원비 대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을 분석해 보면은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이 딱 알겠구나.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졸업할 네. 때쯤 되면은 네. 이 취업 때 네. 벌써 같은 점수 같은 과를 나와도 네네. 확 달라져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집에 지원을 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애랑 그렇죠. 집에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낮에 하고 밤에 공부하는 애랑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부할 수 CPA 있는 이런 시간. 것들 보면은 그렇죠. 예. 제가 잘- CPA를 준비했었습니다. 결과는 네,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CPA 준비를 2년 동안 휴학하고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어떻게 했냐면은 어. 그 CPA 준비할 때 계산기가 필요해요. 회계사 그렇죠. 좀 시험이니까. 복잡한 계산기 해야 계산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어디서 얻어가지고 계산기를 하고 그 학원비는 어떻게든 했는데 원래는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 학원비는 어떻게 벌었는데 점심 저녁 공부할 때 먹을 밥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하루에 그래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5,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차비를 3,000원을 써요. 그러면은 2,000원이 남으면 점심에 1,000원, 저녁에 1,000원 쓸 수 있거든요. 1,000원짜리 뭐 먹었어요? 그러면은 500원짜리 빵, 500원짜리 우유를 그때 이제 매일 먹는 거예요. 한 2년을. 근데 그 중에 이제 1년은 지원을 받았는데, 네. 1년쯤 지나니까 저희 집 딸이 셋이거든요. 저희 동생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휴학해 가면서 서로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아이고. 네. 왜냐면 저희 집이 신용불량이고 제가 첫째 딸이라 저한테 다 빚이 넘어오면서 제가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상황이라 그런 휴학을 번갈아 가면서 해가면서 대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엄마가 도저히 미안한데 일을 좀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원을 가면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네.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졸린 거예요. 근데 2년 되는 순간 엄마가 미안한데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가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첫째 딸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느끼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나는 못 붙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못 붙겠구나. 느꼈어요. 단기간에 붙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 집 형평상. 네.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원래도 이제 돈에 눈이 멀었었지만 그때 제가 약간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두고 네네. 제가 시간 관리 해가면서 원하는 만큼 공부한 만큼 관리한 만큼 성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대학교에 와서 이런 양극화된 모습을 보고 약간 사회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막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엄청 나오면서 유행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런 재테크 카페나 무료 특강 있으면 막 쫓아다니고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매일 경제신문 보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조급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닌데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졸업을 하게 돼서 내가 졸업해서 돈만 벌면은 어떻게든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네. 하면서 제가 자기계발에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저희 때 이제 자기계발 유행했던 게 시크릿 이런 거. 엄청난 또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 지금은 이제 미라클 모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아침형 인간 도전하면서 시크릿, 네. 생생하게 상상하는 거 네. 이런 거를 열심히 해봅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저희 때는 태닝 유행이었어요. 10년에 10억 모으면 네, 부자라고. 그렇죠. 박범용 대표. 예, 네네네. 예. 지금은 그게 어떤 카페 이름이 됐지만 네. 그때는 지금 이제 뭐 100억 부자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시세로는 10억이었죠. 10억이 부자였잖아요. 딱 10배 인플레이션 생겼네요. 네. 그래서 시크릿에서 시키는 대로 비전보드 만들어서 비전 보드. 네. 타워 팰리스 사진 붙여놓고
사진 붙여놓고 맞아요. 집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남자애들은 남모르게 사진 이런 거 붙여놓고 남모르게 맞아요. 아직도 그런 거 하시죠? 페라리 붙여놓고 막. 다 해봤어요. 저 유행하는 자기 개발 다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장 네. 돈이 없고 당장 생활이 궁핍하고 근데 제가 취업만 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제가 취업해서 제가 교직원으로 바로 취업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잘했네 또. 예. 근데 어. 월급을 저희 집 사채 이자만 내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사채를 인수인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부모 것들을 자식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 그렇게 간단하게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요. 사채니까 우리 말하는 솔직히 뭐 되게 소위 말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 저희가 뭐 간단하게 고금리. 뭐 그냥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닌데 어. 아니 돌아가신 건 유산 거부도 아니고 그것도 거부 만약 돌아가셨을 때 유산 거부 하더라도 사실 어. 다 옆으로 다 퍼져서 어. 받는 거고 동생들은 어쨌든 음. 지키고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지금 이제 다 끝났긴 했는데.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고 아무튼 계속 어.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사시고 정말 노력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를 원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저희에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예.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그러셨겠죠. 보고 저도 같이 노력하고 저희 집 상황을 저희에게 다 이제 오픈하시면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데 그냥 상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저희가 아빠 일하는 거 따라가 보고 해봤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희 엄마 네.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 셋을 키우다니 셋을 대학을 보내다니 나 같으면 대학을 진짜 못 보냈겠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아무튼 문제는 제가 취업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했던 게 사실 취업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20대의 심정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취업을 언제 하냐면 대학을 6년 동안 다닙니다. 01학번인데 6년 동안 다녀서 2007년도 8년도 요때쯤 교직원 생활을 해요. 이때가 남자로 언제 따지게 되면 이제 군대 갔다 온 거랑 똑같은 거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이제 버블 세븐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있을 때는 사상 최고의 버블이 있을 때였네요. 네. 예. 그리고 주식이 올라서 이제 뭐 미래에서도 펀드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나오고 예.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 매일매일 예. 집값 올랐다, 예. 주식 올랐다 엄청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남들은 막 다 오르는데 아니 나는 내 집 하나 지금 내 주식 하나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대적 박탈감이. 그렇죠. 자산이 없으니까 자산의 가치 올라가는 건데. 네네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제 막 용산에 이제 비상이 시작된다. 그 오세훈 시장님이 막. 예, 한강 르네상스에다가 그렇죠. 물방울 뭐 150층짜리 뭐 당군 일의 세대 사업 31조 투여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뭐. 예. 그 상황에 슬슬 제가 살던 인천에 이제 빌라도 이제 재개발 얘기가. 인천 재개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았어. 지금은 저는 아직 예. 그때까지 안 왔다고 봐요. 그때 맞아요. 체감할 예. 때는 진짜 예. 동네의 모든 아주머니들이 투자자였어요. 그러니까 인천 빌라는 진짜 뭐 전 국민의 아무튼 관심 대상이었기도 했죠. 좀 돈이 있는 아주머니다 그러면 인천에 대형 아파트 사셨고 그렇죠, 맞습니다. 부천에 뉴타운 사러 가셨고 예. 돈이 좀 없다 싶으면은 이제 인천에 뭐 빚에 있는 반지하 빌라들 어차피 이거 아파트로 변할 거라서 맞아요. 빚도 상관없다. 그냥 막 샀어요 묻지마로. 아 그냥 안 보고 샀어요. 그냥 예. 그때 검단도 인기 있었다. 그리고 송도 안 가지신 분이 없었어요. 제 주위에. 예. 일단 제가 인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제가 막 일하면서 또 네. 공공근로 이런 걸 계속 했었거든요. 아르바이트 계속 하면서 그렇죠.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안 가고 다 하셨겠죠. 예. 네, 아르바이트 계속 하면서 이 사장님들이 돈 버는 거랑 계속 보면서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또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아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고 이 상황이 저도 20대 때 중반 때 이걸 다 겪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지금 이해가 돼요. 집은 할 수 있을까? 이 직장은 유지가 될까? 그래서 저는 이때 교직원 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교직원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유행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지금은 어떤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경제적 자유. 그죠? 경자. 그때는 이런 월급이라는 마약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뭐 이렇게 마약?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마약? 그쵸, 뭐 그쵸. 그런 거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런 맨날 받는 월급에 중독되면 안 된다. 자기 개발 이런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다녔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니까 그래 이런 안정적인 직장에 안주하면 안 돼. 안주하면 안 돼. 예. 이러면은 실패의 지름길이야. 난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 네네. 변하는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직장만 가면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는 건 없었고 이렇게 직장에 안주하면 안 돼. 뭔가 이 시간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사업을 하면은 대박을 치지 않을까? 네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겠다. 하면서 교직원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리고 뭔가 다른 거 시작해놓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뒀다고요? 제가 이 부동산 그 주식은 원래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채 이자도 다 못 갚는데 몰래 빼돌려서 그 엄마 몰래 그 주식을 펀드랑 좀 넣고 있었어요. 넣고 있었고 네. 제가 2007년도부터 네. 부동산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무료 강의 같은 거랑 그 재테크 강의 같은 건 거의 다 다녔어요. 다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거더라고요. 거의 홍보 무료 강의는 무슨 변액연금이 그때 한참 유행이어서 그렇겠죠. 그 가입하라는 홍보가 많았고 맞아요. 가서 보면은 중요한 거 알고 싶으면은 비싼 돈 주고 정규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제일 많고 뭐, 지금도 그렇죠 뭐. 네네네. 그리고 부동산 그렇죠. 강의는 이제 뭐 봉고차 타고 한 번 돌면은 4~5만 원씩 내야 되고 그래서 뭐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면서 뭐 좌뇌형 인간이 돼야 된다고. 좌뇌형 인간. 오늘 별거 다 들었어요.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정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들은 거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교직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대로 있으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지금의 100억 부자처럼 저는 그때 이제 10억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직원을 그만두고 네. 2008년도 가을에 그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터진 거죠? 아니 사실 2008년 가을에 그 일이 터지고 제가 2009년 3월에 2월에 그만뒀어요. 2009년 3월? 네네네. 그럼 터지고 그만둔 건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실감을 맞아요. 못했어. 실감 못했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취업이 금방 돼버릴까봐 걱정을 했지 이게 취업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교직원 출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07년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비롯해서 이제 주식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자기계발 공부를 정말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거의 주식 공부하면서 자기계발 여러 가지 안 해본 거 없이 정말 생생하게 꿈꿨고 막 고지서를 보면서 이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하고 막 이런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나락받는 거 했었고. 네, 소장해서 네. 아름 부인이니까 다 버렸어요. 지금 비전 모드 바로 다 찢어버렸어요. 네네. 제가 근데 그때 2009년도 10년도에 언제 느꼈냐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이게 아니다 싶고 다 브릭스 펀드, 친디아 펀드가 다 날라가고 브릭스 펀드 오랜만에 들어봤다. 예. 그때 그거 안 들면 바보라고 했어요. 예. 넣으면 돈이 복사되는데 차이나 펀드, 인도 펀드, 브라질 펀드 많았어요. 네, 그거, 예. 그게 브릭스가 브라질, 예, 그렇죠. 러시아, 예, 알죠. 그래서 차이나에서 신흥국 뭐 그런 거 펀드였는데 다 반토막 나고 다 날라간 거예요. 제가 10년 가까이를 20살부터 28살 될 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나 빼고 다 돈 벌고 있는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 네네. 느꼈는데 그리고 이게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갑자기 다 무너지고 송도 분양권이 막 1억씩 떨어진다고 막 그러고 갑자기 막 10몇 개씩 낙찰받았던 분들이 자살 기사가 막 나오고 아이고,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물론 막 반토막이 나오고 반토막이 뭐야 거의 막 다 사라지고 저는 그 상황에 난 열심히 살았는데 아침형 인간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직장이 없는 백수가 된 거예요. 이력서를 아무리 넣어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대 후반의 여자가 또 사기업이 아니라 교직원이어서 인정이 안 된대요. 경력 같은 게.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타워 팰리스 붙여놓고 막 이런 내 비전 보드를 다시 보는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게 맞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라고 내가 10년 동안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맞나? 네. 이게 원하는 미래가 맞나? 이게 바른 은퇴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전본을 다 찢어버리고 시크릿이랑 뭐 다락방이랑 다 버렸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이게 이렇게 유행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오는 걸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네. 심지어 재출간 되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네, 네. 아니면 아침 인간이 미라클 모닝이 되고 뭐 그때는 저희 이제 뭐 자기개발 구분현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게 뭐 스스로를 경영하라 이런 게 이제 이런 어떤 1인 사업가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네. 아 이게 패턴이 있구나 사이클 같은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못 가서 이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 고민을 백수 생활이 거의 1년을 갔거든요. 네. 1년 동안 매일 밤마다 낮에 계속 이력서를 넣고 밤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왜냐면 집에서는 기껏 큰 딸을 어려운 네. 상황에 대학을 보내놨더니 1년 네. 동안 집에서 백수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차마 얼굴을 들고 방 밖으로 못 나가고 낮에 아르바이트만 얼른 갔다 오고 또 그 상황에 일을 쉴 수는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는 계속 했거든요. 무슨 알바였어요? 파견 회사에 등록해서 뭐 여기저기 가라는 데 다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네네네. 비정규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운이 좋을 때 시작해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장이 좋을 때 시작해요.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 시작하죠. 예. 제가 겪어본 걸로 봐서는 이게 왜냐면 2번 정도 겪어를 보니까 네. 부동산이 장이 좋을 때 옆에서 돈이 벌었다고 하면 시작하고 네. 주식 장이 좋을 때 주식 공부를 시작해서 주식을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통 시작하자마자 돈을 법니다. 그렇죠. 아주 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막 이제 뭔가 으쓱하기도 하고 맞아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에 재능이 있었구나. 재능이 있었구나. 맞아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네. 라고 하다가 이게 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시작해요. 맞아요. 야, 너 이거 안 하고 뭐해? 너 이거 지금 빨리 아파트 이거 안 사고 뭐해? 너 이거 주식 안 해? 코인 안 해?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찍어줘요, 막. 어느 지역 가봐. 아니면 무슨 종목을 봐봐. 자신있게 얘기해요. 네. 자신있게 얘기하고 한 번 흔들릴 때 한 번 싹 쓰나미가 올 때 네. 이때가 근데 아직 지금은 이제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맞지 않았지만 전에 보니까 한 번 싹 쓰나미가 올 때 이때 한 번씩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를 사실 제가 깨달았거든요. 라고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이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 투자는 못했지만 모의 투자 같은 거라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라도 하게 되는데 하자마자 다 오르는 거. 왜냐면 그땐 찍기만 하면 다 오르니까. 근데 그게 부동산도 주식도 얼마 전까지 사실 찍기만 하면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운이 좋았던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은 네.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운이 나빠서일 수도 있겠다. 그럼 이게 운이 좋고 나쁨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컨트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1년만 계획적으로 살아보기에도 네.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써놨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운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 계속
시도하는 거다. 어차피 운이 좋고 나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운이 좋을 때를 잡기 위해서 네.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게 운이 좋을지 알 수 없으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겠구나. 다양하게. 예. 그러려면 다양하게 계속 시도하려면 뭘 해야 되나 했더니 아 살아남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결론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 많이 버는 게 아니구나. 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살아남아야지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전 비전 모델 명품 가방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샤넬 가방을 붙여놨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구나. 이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야 되는데 그럼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때 뭘 시도하고 싶은지 어떻게 지속하고 싶은지 이거는 결국 나의 선택이구나.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또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구나.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네. 사라지고 저희 때 그때 선함부자 이게 유행했었어요. 그때 네. 선함부자였던 분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지금 없으시죠 다. 네,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은 선한 선한 영향력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선한 일은 뒤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냥. 네. 근데 굳이 강의에서 나는 이 돈을 버는 게 선한 일을 하려고 돈을 버는 거다. 왜냐면 제가 강의 갈 때마다 이런 분들 몇 번 만났어요. 진짜.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끝이 제가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뭘까 그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냥 선한 일이 하고 싶었으면 돈 번 다음에 뒤에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나중에 돈을 벌면 선한 일을 할 거라고 말을 미리 할까? 그걸 지나고 나서 그분들의 결과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뭘까?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였구나. 그럼 믿음을 줘서 얻고 싶은 게 뭘까? 네. 아, 그래서 결과가 그런 거였구나. 약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죠. 왜냐면 그 선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선함, 기부 뭐 이런 걸 얘기를 굳이 했던 사람들이 다 끝이 약간 잡혀가시는 쪽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람들이 믿음을 이용했다가 네. 약간 잡혀가시는 걸로 끝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시기에. 네. 그래서 아 진짜로 알고 보니까 진짜로 좋은 일 하시는 분은 뒤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굳이 강의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 건 아 그런 이미지를 주고 그런 의도가 있는 거구나. 마케팅이죠. 네, 마케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아 나나 잘 살아야겠다. 아주 중요한 깨닫침입니다. 나는 잘 살건데요. 맞아요. 나라도 잘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근데 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잘 산다의 기준이 뭘까? 결국 이 기준을 내가 세워야겠구나. 아. 이게 내가 세우지 않으니까 주위에서 10억이 뭐 지금은 100억이죠. 네. 100억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에 휘둘리게 되는구나.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뭐 펼쳐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 휘둘리는구나. 이거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결국은 살아남아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하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나나 잘 살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근데, 근데 이 내 마음대로 나나 잘 살아야겠다의 기준은 내가 세워야겠다. 남한테 휘둘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이 폭락의 시기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행히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비슷한 성향이었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 다행히 남자친구는 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이상형이었어요. 진짜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생긴 것부터 네. 모든 게 제 이상형이었어요. 와. 진짜 아직도 얘기해요. 이게 아주 기고만장해 있어요. 지금 결혼 12년 차인데 아주 맨날 내가 아직도 내가 너 얼굴 때문에 결혼했어. 이상형이야. 그랬더니 정말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어요. 마이크를 맞았네. 어떤 저는 약간 공무원처럼 왜냐면 아빠가 사업하다 2번 부도가 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담배랑 다 부도가 났으니까 힘드니까 매일 술을 드시고 약간 힘든 모습이 있었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공무원처럼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계속하고 세상에 걱정이 없고 네. 자기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평화로운 아이예요. 평화롭게 자라서 평화로운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제 이상형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분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러네. 과거에 과거형이세요? 예?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내 입으로 그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저는 약간 또 약간 키 작고 약간 쌍꺼풀에서 눈 처지고 안경 낀 남자 너무 좋아하는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키도 딱 172에 쌍꺼풀에서 눈 처지고 세상 평탄하게 자라서 걱정이 없고 그래서 막 뭐가 일이 터지면은 어떻게 걱정하면 옆에서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 편안해지고 정말 어떻게든 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아, 잘 만났네. 예. 그래서 제가 막 투자하거나 뭐 이거 할 때 반대를 안 해요. 잘 몰라서 그래? 네. 해? 이런 스타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할 때 부부의 또 합이 안 맞으면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또 엄청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시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자 같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철저히 무관심한 게 적당히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이면은 그거는 진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좋은 배려자를 만났었네. 반려자를. 예. 사실은 저희 그렇게 되기까지는 약간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사실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그 와이프가 집을 막 사기 시작하면은 불안하잖아요. 네. 이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29살 11월에 이제 동네 친구랑 결혼을 했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 이 한 달 동안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때 백수 생활을 벗어났는데 파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둘이 월급을 합쳤는데 400 정도인가. 한 사람 월급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 둘이 IT인데 길게 다녀봤다 45살 같은데 이 15년 사이에 어떻게 남은 인생을 먹여 살릴 만한 돈을 모으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을 했죠. 어떻게 할까 해서 나온 결론이 결국 이때는 이제 2010년도 11년도 뭐 이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경매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부동산이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가는 시기니까 한참 헤매고 있을 때죠. 네, 그래서 2008년도 고점 찍고. 예. 그래서 그 어떤 뭐 집을 모아서 사간다던가 이런 개념은 전혀 없고 경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살 수 있고 경매가 좀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나마 그렇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는 그나마 올라가는 건 기대 안 하고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그렇죠. 요만큼 차익을 남기는 게 그래서 경매 학원을 등록하러 갔는데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서서 들어야 되고 막 이 정도로 경매 학원만 그렇게 미어 터지고 저희 회사가 굉장히 야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옷을 걸어놓고 야근하는 척 하면서 바로 옆 건물에 이제 경매학원이 있어서 몰래 갔다가 오는데 걸렸어요, 상사한테.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으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어? 이런 바보야, 너는 주식해야지. 그래서 막 종목을 알려주세요. 팀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저희 파트장님이 바보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 끝났어.
무슨 경매를 배우고 있어.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 20대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딜 가나 막낸 거예요. 이제 네. 경매학원이든 어디든 갈 때마다. 그래서 경매학원 가면 너무 편했어요. 경매학원 가면 임장 다닐 때 제가 딸인 척하고, 왜냐면 오신 분들은 다 50대 아저씨들이니까 연기할 때 딸. 예, 시나리오 만들죠. 그죠. 방문 딸 시나리오. 집 알아보러 가는 건데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2년 정도를 경매를 배웁니다. 근데 둘이 아무리 계산해도 15년 사이에 월급으로는 안 돼서 제가 경매 공부를 시작하긴 했는데 이때 저희의 목표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자가 되고 싶다. 제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평범한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럼 사회 나고자야.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 있지 않아요? 회사 다니고 이러면 뭐 노예야.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 완전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회사 그만둘 거 이러면 저는 무조건 다니라 그래요. 그렇죠. 노동소득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큰, 그 자금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시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건데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때 저희 남편과 상의하면서 이때 조기 은퇴 계획을 현실적으로 짜야겠다. 남편한테 네네. 야, 니네 팀장님들이나 그 본부장님 안 된 사람들은 그럼 40대 다 어디가 있어? 치킨집 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해맑아서 생각이 특별히 없거든요. 치킨집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이게 남편이 지금, 저랑 남편이랑 지금 올해 이제 40살? 40살? 이렇게 됐거든요. 네. 남편이 40살 되던 작년부터 슬슬 장사의 신 뭐 이런 유튜브를 봐요. 장사의 신. 보니까 약간 위기감을 슬슬 느끼나 봐요. 네네.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때 30살, 30살일 때, 허황된 은퇴 계획을 세우면 안 되겠구나. 은퇴라는 거는 사실상 현실이고, 이거는 뭔가 미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때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네네. 까딱하면 과거의 저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홀라당 날리고 아니면 너무 큰 걸 바라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마인드를 바꿨잖아요. 살아남는 걸로 안정적으로 살아남는 걸로 바꾸고 현실적인 조기 은퇴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그때부터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온 결과 지금 이제 목표했던 금액을 이루고 저희가 지금 목표했던 모습을 조금 일찍 달성했어요. 45살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네. 지금 한 40살 정도에 서로 원하는 목표로 달성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조기 은퇴의 모습은 저희가 내 집 마련 하나 정도 돼 있고 내 집 마련하고 네네. 그리고 나중에 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하나 정도를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네. 각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거. 좋아하는 일을. 저는 그 파이어족 기념을 처음 2018년도에 한참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30, 40대 이후에 계속 노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의문인 게 뭐냐면은 유퀴즈 원독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지금 그 일간지 신문사에서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 일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일을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뭐 제주도 가서 혹은 다른 데 가서 그냥 산책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근데 그분이 봤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신 분이냐? 다 재산을 공개하잖아요. 공개한 재산들을 보면은 그게 다예요,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월 한 200에서 250 정도 쓸 수 있게 세팅한 것이고 그것들을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 쓸 수 있게 세팅한 게 다거든요. 근데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변수까지 다 고려한 금액까지도 다 계산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변수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의미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간 지루해 보였어요. 지루해 보였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없어. 맞아. 근데 이게 일반적인 집안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그분이 뭐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대부분은
부부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나이 때면은 또 결혼들도 옛날처럼 일찍 하는 게 아니라 40대라고 하면은 한참 초등학생, 중학생, 뭐 많아봤자 고등학생도 거의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케어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계획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들어갈 게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됐고 공감도 안 됐던 것들은 솔직히 사실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돈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내 기준을 내가 세워야 되는구나. 그렇죠, 기준이. 예. 그때 뭘 느꼈냐면은 그때 아, 내가 태어난 이유를 내가 스스로 부여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인생은 이렇게 살겠다라고 정하고 그럼 그 기준을 내가 정한 다음에 그러면 근데 그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사람마다. 아, 정답이 없죠. 누구는 당연히죠.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의를 둘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의 의의를 둘 수도 있고 누구는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 누구는 그렇잖아요. 제가 뭐 방고우나 이중섭에 비해 돈이 더 많다고 해서 제가 더 훌륭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것에 다른데 그러면은 그 가치를 내가 스스로 정하고 여기에 단계적으로 내가 이 성취를 해나가는 부분에서 내가 내는 목표를 올해는 한 요 정도 잡고 이거를 성공하면은 아, 내가 뿌듯해. 이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게 행복. 또 옆에서 아, 너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 이런 가족들과 같이 행복감을 같이 나눠 가지고 이게 어떤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구나, 끌어가고 있구나, 컨트롤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저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걸 느끼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기 때문에 너무 좀 지루해 보였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해도 약간 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뭘 느꼈냐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그러면 행복할까? 돈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불행할까? 이걸 그때 고민했었거든요. 양극화를 겪으면서. 네네네. 근데 보니까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뭘 해야지 했는데 그걸 막 달성해. 그러면 행복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미 많은 걸 이룬 사람 중에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는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방향을 잃은 사람이 우울해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한 다음에 내가 갈 길을 내가 이제 지도를 그려보고 내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나? 근데 그 길을 이제 가족들과 손잡고 같이 걸으면서 여기 참 풍경이 좋다. 뭐 이러면서 같이 늙어가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아이를 이제 독립시키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무조건 은퇴했어. 나 이제 끝.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근데 이게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닌다 이러면 또 성취감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회사에서 나를 휘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모습은 저희 둘이 원했던 사실 조기은퇴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일을 하자. 돈이랑 이제 상관없이 왜냐면 저희가 집이 하나 있고 왜냐면 저희 집이 양가가 다 저희 동네 친구랑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가가 다 인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천에 집이 뭐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 가족들 근처에서 인천에 집 하나에 그러면 상가 하나에서 한 200~300 정도 나오고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일로 돈 벌어서 둘이 각자 한 또 200~300 정도 벌어오면은 그럼 한 500~600 정도 되는데 아들 하나 키우면서 못 살겠냐. 근데 돈 걱정하지 말고 왜냐면 저희가 최저시급이 만큼만 벌어와도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근데 대신 이 종목을 돈 때문에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좋아하는 일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좋아하는 일 뭐 하고 싶어? 했더니 네. 사실 나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좋아했고 그래서 돈을 안 받아도 그냥 누가 부르면 가서 컴퓨터 막 가서 조립해주고 개발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회사를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이직을 한 번 회사 가면 한 10년씩 이래요. 그리고 이직을 지금 40살이잖아요. 15년 정도 다니는데 이직을 2번인가 3번밖에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직하냐면 보통 회사 다니기 싫은 사람은 때려치고 한 달 정도 쉬고 다시 취업하는데
12월 31일까지 가면 1월 2일부터 출근, 뭐 이런 식이에요. 하루도 안 쉬고. 진짜 일을 좋아하는구나. 예,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네. 그래서 나중에 너 45살에 그만두면 뭐 하고 싶어 했더니 이 일을 프리랜서로 계속 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 너는 일을 계속 해라. 그냥 원할 때 근데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원할 때 프리랜서로 그쵸. 대신 이제 원하는 분야로 갈 수 있게 원하는 지금 왜냐면 IT 쪽은 계속 지금 핵심 분야가 그렇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고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는 뭐 돈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직해 가면서 옮겨가면서 도전해라 하고 그럼 나는 무슨 일이 하고 싶을까 생각해 봤더니 평생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좋아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는 그때 이제 아기를 낳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집에 있으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아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계속 책을 쓰는 직업을 좀 가지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책을 쓰면서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책이 이제 3권 정도 나왔고 네. 이렇게 이게 파쇼님 출연도 하게 되는 영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일찍 달성되게 됐어요. 아유, 멋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굉장히 일반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것들을 정말 슬기롭게 헤쳐가는 과정이 제가 지금 뭐랄까요 한 16부자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결론이 해피엔딩이어서 그리고 또 진행형이어서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얘기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풍백 임대인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2030의 문제들, 그런 고민들, 그다음에 좀 3040의 고민들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50, 60 분들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는 것이 이게 좀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표일 것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좀 즐기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편분 얘기 같은 경우는 좀 감동이네요, 진짜. 이렇게 이 컴퓨터에 대한 일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이고은 작가라고 또 있어요. 그분도 좀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도 같이 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하려고. 은퇴인데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은 또 코인을 또 채굴 하더라고요. 또 하나 또 세팅을 해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 저희 집도 지금 네. 집에서 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프로그램을 또 하시고 컴퓨터를 세팅하실 줄 아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를 세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또 스펙에 맞게 어떤 코인을 채굴하고 계십니까? 이더리움을 채굴. 그분도 이더리움을 하고 있던데. 네. 그럼 이더리움은 지금 곧 무한대입니까?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 2.0이 나와서 채굴이 약간 이제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신규로 들어가긴 그렇고 이제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이 마저 캐면 좋겠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하면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걸로.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 장기를 살려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 대표님한테 어떤 걸 부탁했냐면은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부탁드렸어요.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이 20, 30, 40, 50, 60 다 꿈꾸시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좀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면서 은퇴하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 마침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로 풀어주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밌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고, 아마 이 강의의 대상자들은 20분들 당연하고요. 30분들도 당연하고 40, 50분들도 드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은 있어야 된다. 예, 그것들은 일단 필요하겠죠. 네네. 일단 그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 집 이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예.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또 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했던 방법들을 강의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너무 재밌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결국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조기 은퇴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나,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꼭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경험담들을 더 이제 풀어주실 거죠. 본인이 해주셨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도 그렇게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제가 그 지도를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이 그쵸, 지도를 그려보려고 네네. 제가 사례를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집했던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수집했던 것까지 그냥 다 알겠습니다. 야, 이건 거의 책인데 그러면은. 네. 아무튼 그런 또 다양한 사례들, 수집했던, 스크랩했던 것들까지 다 녹여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또 어떻게 찾을 것인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솔직히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인지, 예, 이런 것들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몰입도 잘하시고, 또 좋아하는 분야 찾는 것도 잘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도 하시고, 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도 지루할 것 같고, 이분 성격상 아주 임팩트 있고 좋은 강의로 한 3시간 정도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주변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 자료 같은 경우는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PDF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일로 조기 은퇴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드릴 테니까, 예, 꼭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의견들을 나눠주시게 되면 또 다음 강의 준비할 때 또 그 분야에 또 맞춰서 또 아마 준비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또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좀 이번 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또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의는 이제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 조기 은퇴에 대한 강의는 사실 돈 벌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구나 이제. 화시영님이 불러서 올해까지만 하고. 네.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예, 멋지다. 사실은 제가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책 쓰면서 살고 싶고 그 강의나 이렇게 방송 찍고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쑥스럽고 낯도 많이 가리고 울렁증 저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막 방법은 알거든요. 이렇게 막 그쵸. 많이 다니고 해서 돈 막 많이 벌고 하는 방법은 아는데, 사실 저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지금은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몰입하면은 부동산으로도 재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주식으로도 재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골고루 적당하게 다 잘하더라고요. 난 그게 참 놀라웠었어요. 아마 그런 얘기들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는 1년에 한 번만 일해서 연봉 벌기를 목표로 해서 2021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걸로 좀 더 노력을 해서 결실을 또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알겠습니다. 또 그 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책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박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몸소 보여주셔갖고, 저는 인대희 대표님 볼 때부터 그냥 미소가 절로 나와요. 너무 좋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더라. 여서 아무튼 이런 노하우들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조곤조곤한 말투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좀 강의들을 미리 봤는데, 와, 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 꼭 수강하실 바라면서, 예, 저희는 또 다음 콘텐츠를 위해서 또 다른 노력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네. 야,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제가 항상 모시면 와요.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